튜플 데이터 타입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152쪽 보시면은 튜플을 선언하는 방법이 있어요. T1 거를 가로를 가로 닫고 이렇게, 그러면 널 값의 튜플을 선언하는 거고, T2 가로 열고 101 컴마를 반드시 해주라 그랬어요. 데이터 하나가 있을 때도.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하고 T2 나오죠? T3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컴마를 안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돼요. T3 얘는 튜플이 아니고 뭐다? 얘는 튜플이 아니고 그냥 정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정수. 튜플은 뭔지 알죠? 배열인데 그 안에 값을 바꿀 수 없는 게 튜플, 안에 값을 수정할 수 있는 게 리스트. 그래서 반드시 튜플은 값을 하나, 엘리먼트를 하나만 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컴마를 찍어줘야 된다. T4 그리고 101 102 103 되겠죠? 그리고 T5 해서 가로를 선언 안 해줘도 자동적으로 먹습니다. 201 202 203 이렇게 해도 튜플로 먹습니다. T5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튜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들어가죠. T6 가로 열고 문자열도 가능하겠죠. TW 튜플 이렇게 선언하면 되고, 튜플도 마찬가지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T6에 가로 열고 몇 번째? 0번째 1번째도 좋고 1번째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2가 나오면 되겠죠? 슬라이싱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T6 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땡땡 3 값 나오죠? 슬라이싱. T6에 1 땡땡 값 나오겠죠?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운트도 가능합니다. 책에는 안 나왔는데 T6 카운트하고 인덱스 있죠? 다 가능합니다. T7 이거를 열고 101 102 101 102 103 이렇게 지정을 하면요, COUNT를 COUNT 가로 열고 101 102 그쵸? 치면 어떻게 돼요? 3개 나오죠? 인덱스도 가능하고요. 7 가로 열고 102 첫 번째 있고 그쵸? 그리고 튜플도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편법으로 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T3에다가 이거로 T7 가로 열고 1 0부터 몇 가지, T7이 0 1 2 3 4니까 4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T7 어떻게 돼요? 실제 여기 빠진 거죠. 여기 103 하나 빠졌죠? 삭제가 가능한 거죠. 편법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어떻게? T3 T7 이꼬르 T7 플러스 알죠. 플러스 해가지고 301 컴마 풀 하나 더 넣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T7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 301 여기 추가된 거죠? 이건 편법으로 하는 거고,
원래는 매뉴얼상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의미는 없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인덱싱 가능했고 슬라이싱도 됐고, 그 다음에 연산하는 법, 연산 더하기, 디플 더하는 방법, T1 T2로 해야겠네요. T2 플러스 T7 값 나오죠? 곱하기 T3 곱하기 5. T3가 뭐였나요? 아, T3는 정수였네요. 튜플이 아니라 T2로 해줘야겠네요. T2 곱하기 5 이렇게 해주면은 튜플이 만들어지겠죠? 튜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은 리스트나 듀플처럼 순차적인 엘리먼트에 대한 값을 구하지 않고 키 그리고 밸류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각각 엘리먼트의 값을 구합니다. 따라서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은 키 밸류나 ID 패스워드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키와 밸류로서 값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 해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배열은 배열인데 연관이 있는 배열이라 해가지고 연관배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관배열.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 방법, 말 그대로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은 키값하고 밸류를 서로 콜론으로 나누어서 같이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컴마를 구분함으로써 키값하고 밸류 값을 구분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각각에 대한 하나하나 키값이 있고 밸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키값이 있고 밸류가 있고, 요거는 마찬가지 키값 대 밸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키에는 변하지 않는 값을 제공하고 있고, 밸류는 변할 수 있는 값들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의 추가 또는 삭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키하고 밸류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서에 따르지 않습니다. 순서를 따르지 않고 그냥 키값이나 딕셔너리 값으로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A는 101 스마트, 그 다음에 A201 해가지고 그래픽 하게 되면 A를 출력해 보면은 101은 스마트가 들어가 있고 201은 그래픽이라고 데이터가 연관된 배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괄호하고 중괄호 닫기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딕셔너리 추가할 때. 기존 딕셔너리를 추가하는 방법, 있는 딕셔너리에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앞에다가 아이디를 써주고 뒤에다가 밸류 값을 써주면 됩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하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 맨 처음에 101 스마트, 그 다음에 추가한 거 201 그래픽, 자 아이디 CS 기사, 이렇게 딕셔너리 타입으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그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딕셔너리 추가하는 방법에 이어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del 함수와 키를 사용해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A 값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del 하고 A 딕셔너리를 선정해 준 다음에 키값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요 키값, 요 키값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요 전체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만 이렇게 남는 거죠. 그리고 del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201을 키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201이 삭제가 되고 나머지만 남는 거죠. 이렇게 삭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del 함수를 사용해서 딕셔너리 명과 키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하는 딕셔너리를
삭제할 수 있다는 거. 다음은 딕셔너리에 있는 각 요소의 값을 내가 추출해 보고 싶다. 추출하는 방법. 리스트, 듀플, 문자열 이런데 데이터 타입에서는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우리 아시죠? 0, 1, 2, 3, 4, 5 하는 거, 슬라이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정하느냐. 슬라이싱 기법으로 특정 요소의 값을 추출하였지만은 딕셔너리는 특정 요소의 값을 추출할 때는 뭐를 쓴다? 키 값을 사용해서 특정 요소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자고요. A에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01은 스마트, 아이디는 CS 기사,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아이디를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키 값을 써주게 되면 요 밸류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01이라는 키 값을 써주게 되면은 스마트라고 하는 밸류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딕셔너리 생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키하고 밸류하고 같이 한 쌍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키가 있으면 혼란스럽겠죠. 동일한 키를 선언하게 되면은 중복된 키가 하나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되고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딕셔너리는 중복된 값을 선언했을 경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딕셔너리가 실제 선언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가 됩니다. 101 스페이스 101 존같이 선언을 하면은 제일 뒤에 있는 요 값만 선언이 되고 요거는 무시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딕셔너리는 키값에 의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키값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딕셔너리 키값은 요소값이 변하는 리스트 데이터 타입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듀플은 변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딕셔너리 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A에 딕셔너리를 지정해 줬어요. 이렇게 A에다가 1,2 요거는 뭐예요? 리스트. 요거는 뭐예요? 값이죠. 그래서 여기 키가 된 거죠. 그러면은 요게 리스트이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납니다. 하지만 여기 키 값에다가 듀플 있죠? 듀플을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이건 듀플이죠. 듀플을 선언하면 요건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키는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키를 리스트로 사용할 수가 없고 튜플은 키를 선언해도 해당하는 엘리먼트 값을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딕셔너리 관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딕셔너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중에서 키 함수가 있습니다. 키 함수. 딕셔너리에서 키와 밸류와 같이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각 요소값, 엘리멘트리 값 중에서 키에 대한 목록을 만들 때 목록 추가로 만들 때 사용하는 함수가 키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딕셔너리의 요소값들 중에서 키만 따로 모아서 딕트 언더바 키라고 하는 객체로 반환이 됩니다. A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주소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A하고 키값, 이 A에 대한 키 함수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딕트 키 그래갖고 딕셔너리 키 해가지고 요 값만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얘가 키죠. 얘가 키죠. 얘가 키죠. 요 키 값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리스트 함수 있죠. 리스트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A 딕셔너리에 대한 키 값을 뽑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리스트하고 쓰게 되면은 여기 실제 요게 키 값만 가지고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리스트.
딕셔너리에 밸류 값도 핸들링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 값을 핸들링하는 리스트 만드는 방법. 무슨 함수를 쓰면 된다? 밸류 함수를 쓰면 된다. 밸류 함수라고 하는 건 뭐다? 딕셔너리 요소 중에서 밸류 값만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은 딕키 객체가 반환되며 딕셔너리 키의 객체는 메모리 3.0부터 추가된 기능이에요. A가 이렇게 딕셔너리 아이디는 이렇게 되고 패스워드는 이렇게 되고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되는 딕셔너리가 있다. 그러면 이 value라고 하는 함수를 썼을 때 실제 이 값들만 오게 된다는 거죠. 이 값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 함수를 써가지고 만들면은 이 값들에 대해서 리스트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키를 추출했고 밸류를 추출했는데 그러면은 키하고 밸류를 동시에 같이 추출해 보고 싶다. 그런 함수도 있겠죠. 그게 아이템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샘플이 있을 때 아이템 그래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두 개가 다 쌍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또 리스트에서 아이템 함수를 쓰게 되면은 키 값하고 밸류 값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딕셔너리에선 g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get 함수는 딕셔너리 요소를 쌍으로 구성된 요소 중에서 키에 해당되는 요소인 밸류를 반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get id를 넣으면은 요 get id의 밸류 값은 요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패스워드를 추출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pw라고 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pw 치면 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get 함수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아.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을 때는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 get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면요,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키 값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 name이라고 하는 키 값은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 선언된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요 값이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요걸 써주지 않고 그냥 name이라고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에러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예 딕셔너리 요소에 키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함수가 또 있어요. 확인하는 함수. 그게 in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딕셔너리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다 라고 하고 시키면 여기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A라고 하는 딕셔너리 안에 name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쳐주면은 없는 경우 이렇게 false가 뜹니다. 있는 경우는 true가 뜨겠죠. true. 그래서 요 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있는지 없는지 미리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no name이라고 그 내용을 써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 이렇게 pwa라는 딕셔너리 안에 pw라는 게 있냐 없냐 물어봐. 있다 그러면 true라고 나오겠죠. 딕셔너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내용들을 깔끔하게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뭘 쓰면 된다? clear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id 해서 clear 라고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a 값을 출력했더니 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있는 대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 번씩 해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이번 과제는 시간 관계상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에 있는 실습 내용들을 해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합형 데이터 타입의 제일 마지막 세션인 집합 데이터 타입의 선언입니다. 집합 데이터 타입. 집합 데이터 타입은 기존에 했던 타입과 조금 다르게 순서가 없고 중복 허용이 안 되는 집합형 실제 집합 관련된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 겁니다. 리스트라든가 튜플이라든가 다 순서가 있었죠. 그리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순서보다는 키값에 의해서 핸들링이 됐는데, 집합 데이터 타입은 순서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안에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집합 데이터 타입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집합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때는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set 키워드에서 S1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선언하고 싶다 그러면 set 해가지고 선언하면 됩니다. 실제 집합형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중괄호로 값 자체가 중괄호로 열고 중괄호로 닫는 값이 나옵니다. S2 선언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됩니다. 특징이라고 얘기하죠. 특징. 순서가 없이 취급되기 때문에 인덱싱과 슬라이싱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순서가 없으니까. 그리고 집합에서는 요소가 중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넣었을 경우 어떻게 된다? 하나만 출력된다. 그래서 이 집합 데이터 타입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필터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피드라고 하는 글자를 집합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실제 값이 각각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하나씩. 지금 여기 2는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중복을 불허한다 그랬죠. 그래서 2가 하나만 있고 나머지 2는 없어집니다. %라고 하는 연산자 또는 intersecti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중복되는 요소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 내용 보죠. S1은 이렇게 되고 S2는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S1하고 %S2 하게 되면 여기서 서로 교집합인 거 요거밖에 없죠. 요걸 갖다가 이렇게 추출을 해줍니다. 인터섹션도 교집합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값이. 그래갖고 S2에 대해서 인터섹션 S1 하게 되면은 요게 S2 있고 여기는 인터섹션 S1이라고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2라고 하는 교집합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 연산자는 파이프 있죠. 파이프 연산자 또는 유니온 함수를 써서 합집합에 중복된 건 빼버리고 두 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추출해낼 수 있는 거죠. 유니온.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S1은 1, 2, 3가 있고 S2는 1, 2, 3, 4, 5가 이렇게 있으면은 S1하고 S2에 대해서 파이프로 연결했을 경우 어떻게 된다? 각각에 대해서 얘도 있고 또 어디 있죠? 1, 3, 4, 5, 그 다음에 1, 2, 3. 이게 재밌는 건 여기 나올 때 데이터가 다 소트가 돼서 나옵니다.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는 차집합을 한번 구해보죠. 차집합은 하나의 집합에서 다른 집합을 빼는 거죠. 마이너스 연산자 또는 디퍼런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차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제처럼 S1이 있고 S2가 있을 때 값을 주게 되면은 자, S1에서 S2를 뺀 거죠. S1은 얘 중에서
얘를 뺐어요. 얘는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얘도 의미가 없고 얘도 의미가 없고 얘도 의미가 없는데 얘를 뺀 거죠. 그럼 얘를 뺐으면 값이 1하고 3만 남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S2에서 S1을 빼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겠죠. 볼까요? 여기 S2에서 S1을 빼게 되면은 얘는 남아있을 테고 얘도 남아있겠고 얘도 남아있겠고 얘도 남아있고 얘가 있으니까 얘를 빼겠죠. 그럼 결과값이 1,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온다? 1, 3, 4, 5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빼기의 연산자 말고 디퍼런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는 자 S1에서 S2를 빼는 거죠. S1에서 S2를 빼면 값이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러면 S2에서 S1을 빼고 싶다. 여기 있죠. 이건 S2에서 S1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집합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집합에 요소를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추가하고 싶을 때는 ad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add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어디에 들어간다? 새로운 요소는 기존 요소들 맨 앞에 추가가 된다. 보이시죠? set 101, 102, 103 있을 때 sd add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제일 앞에 이 앞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를 추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add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고 여러 개를 추가하고 싶을 때 update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201, 203, 205 있는데 여러 개의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update 함수를 써가지고 써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sort가 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정렬된 형태로 출력되는 거. 집합 요소 중에서 특정 요소 값을 빼고 싶다 하는 거는 remov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501, 502, 503 있는데 remove 502 하게 되면은 얘만 쏙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결과값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과제로 좀 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이거 실습까지 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섹션 3 딕셔너리하고 섹션 4 집합 데이터 타입은 과제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지난 시간에는 기본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은 집합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교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대로 이렇게 따라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문자나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 요약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핵심 요약 정리는 여러분들 각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고 꼭 한번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